줄 들어가. 126회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매주 사건 사고 또는 이제 즐거운 일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요 즐거운 일부터 먼저 확인하고 보도록 할게요. 면접이 17일 날 있었습니다. 17일 날 125회 면접이 있었죠. 우리 학원 출신도 한 분 가셔가지고 합격자 엄청 작았거든요. 원래 문제를 보면 이제 기존 예상에 합격자가 50명 가까이 나올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혹자 막고 있다 하는 내용까지도 번지정도. 문제가 엄청 쉬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문제는 엄청 쉬웠고, 근데 점수가 내려간 사람도 있고 올라간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근데 문제 쉽다고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절대 아닌 거. 그거 이제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뭐 많이 뽑는다 이런 것들 다 속지 말고 문제를 봤었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출제위원과 2차 면접의 위원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혹 2차에 면접했던 사람이 그 차기 해에 필기로 출제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확인하거든요. 최근 경향이 어떤 거 묻는지. 그런 부분 조금 알아보자고. 아니 우리가 지금 뭐 1차 공부도 아직까지 덜 돼 있는데 무슨 2차 곧 될 거잖아요. 곧 얼마 안 남았잖아. 불과 몇 달. 미리 준비하면 좋지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자. 짧게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원래 이제 이 2차 면접은 두 가지 부스를 통해서 한 것 같아요. 가면 지금은 이제 스크린 면접이라 해서 화면으로, 대형 화면으로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커튼 같은 게 쳐져 있고, 들어가면 압박 면접이라서, 과거에는 거리가 한 1m였습니다. 1m. 체감은 바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듯한, 부담이 너무 큰 거죠. 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라. 야, 너무 꼬라지 보기 싫다. 좀 거리를 둬. 그래서 이걸 2m 정도로 바꿨다가, 코로나가 생기고 바람에 이 사람들이 다 화면으로 대처됐습니다. 화면으로. 그리고 얼마나 편해. 그래서 면접위원은 나를, 원래는 과거는 어떻게 봤냐면 발끝부터 다 봤어요. 그러니까 다리 떨고 있는 놈 무조건 불합격이야. 불안하면 아니 그 많은 거 우리 모의 면접을 왜 합니까? 다리를 자꾸 떠는 거야. 하면 딱딱 이러잖아. 예, 지금부터 발표 드리겠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 그런 사람들 다 불합격이겠지. 근데 지금은 모니터로 되다 보니까 밑에서 뭔 짓을 하든 약간 좀 면접 받을 때 불안하면 손을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 지금 다 없어진 거지. 지금은 이제 화면으로 면접이 아마 내년까지도, 아마 이 제도가 좋으면 정착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코로나 지나고 나면 화상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문제 나왔는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무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묻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경향을 묻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보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좌중우 이래가지고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네요, 그죠? 이거는 줄치면 딱 느낌이 온다, 그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이자 성능이주 대상이자, 그죠? 뭐 감리, 우리 기술사 감리 대상이다. 제일 중요한 범위 세 가지죠. 층수로 분류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건축물일 때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헤드 뭐 쓰냐? 괜찮냐? 그렇죠? 연소 확대는 우리가 말하는 창문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때 분위기 봐서, 지금은 이제 현행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하면 외 창문에서 60cm 이내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거도 별로 없고. 왜 근거가 없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창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게 설치가 돼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헤드를 한번 설치해 보면 되죠. 해외에서 있는 윈도우 스프링클러 헤드는 약간 이제 그 측벽형 헤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옆면이 폭은 안 넓은데 옆으로 쫙 퍼져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튼처럼 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전면을 다 커버하는 타입인데, 우리나라는 창문에 가까이 붙이는 일반 헤드를 설치하거든요. 그럼 패턴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헤드의 광고 업체도 여기가 화재 확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0cm 이내가 과연 하부에 있는 헤드가, 하부에 있는 열이 올라와서 외벽을 좀 더 방어할 수 있을까?
이 지금 창문형으로 설치하고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창문이 안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창문이 안 깨지게 만드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왜? 헤드가 개방돼 있어야지 창문하고 두 개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를 좀 더 확대시키면 우리 방화지구 한번 가볼까요? 방화지구. 방화지구에 창문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린 드렌처를 넣죠. 드렌처를 넣어요. 이 드렌처라고 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이해해보면 이 드렌처라고 하는 헤드는 난 잘려있나? 안 잘려있나? 드렌처 이 헤드는 이 창문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되는데 원래는 뭘로 했었습니까? 이 유리를 방화유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방화유리를 썼었어. 방화유리. 근데 이 방화유리는 방화 성능은 있는데 내화 성능은 없잖아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하세요. 내화 성능은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아예 그냥 내화 성능이 있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유리에다가 스프링클러 같은 걸 넣어가지고 내화력을 확인해라. 실제로 통과는 됐어. 그러니까 유리가 30분 정도 견디고 스프링클러를 뿌렸더니 1시간 넘게 견디면 1시간 내화성을 인정받는 거지. 그거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리의 본연의 성능과 스프링클러 같은 역할을 해서 내화 성능 1시간을 견디면 1시간짜리 내화 성능이 있는 거지. 그렇게 가는 방식을 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유리라고 하는 부분은 성능 자체가 좀 결여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얘는 계속 뿌려줘야 돼. 근데 어느 정도 뿌리냐에 대한 차이는 좀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고민을 좀 해야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리의 성능하고 스프링클러의 성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스프링클러가 터져야지만 성능이라는 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외벽에 설치되는 이 유리는 하부에 있는 화염이 올라갔을 때 이 벽에서 터질 거냐 묻는 거예요. 이렇게. 터질까 안 터질까? 어떻게 믿겠어 이거. 얘네들 실험 어떻게 했는데 터트려 놓고 실험하는 거예요. 터트려 놓고 유리도 견디고 스프링클러 견디고. 근데 이거 터지는지가 문제잖아 지금. 그런데 이 간격을 어떻게 60cm면 된다. 그럼 누가 어떻게 재봤냐고. 안 해봤지.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좀 되지 않을까? 전혀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좀 회의적인 게 창문형 윈도우 스프링클러 닮은 이걸 설치하는데 기능이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깨지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깨지고 나면 이 스프링클러가 완전히 방어가 될까? 아니 확대된 이후에 뭐 되겠지. 그걸 방지하려고 만든 헤드는 원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드렌처 같은 경우도 외벽에 이제 화재가 확대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창문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거지. 그래서 주로 바깥쪽에 설치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드렌처가 설치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식으로 설치했냐면 가보면 안에 설치하고 있네. 안에. 그래서 드렌처를 왜 안에 설치할까? 그럼 어디 설치해요?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아니 창문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설치하는 거 되잖아.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요? 근데 이 창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이 맞습니다. 감지기는 안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맞는데 이 말싸움이 자꾸 지는 거예요. 왜? 여기 프랙션을 넣거든. 프랙션. 원래는 정식으로 하면 어떻게 했느냐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에 있는 형태는 개방형에 들어가고 개방형. 외벽에 정원식 감지선형을 깐 데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외벽으로 왔었을 때 정원식 감지선형이 동작하자마자 개방형 헤드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의 완벽한 방어야. 그런데 설계업체가 중구난방으로 해석하는 거야. 야, 이거 프랙션 같다. 안에 있는 차동식 감지기로 설치하면 된다. 더 심했더니 뭡니까? 그냥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 같이 연결시키면 된다. 안에 개방형 헤드를 단 데도 있었어요. 지 맘대로 하는 거 있구나. 가보면 부산 모역에 근처에 있는 호텔이 그렇더라고. 안에 설치되어 있더라고. 이게 왜 안에 설치되어 있을까요?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 특이하네요. 이렇게.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1번은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그런 면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에 분기배관은 인증입니다, 여러분. KFI 인증. 요거 하나만 딱 생각해봅시다. KFI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인증품 제품만 가능해요. 그죠? 요걸 나중에 수업 시간에 기계 때 얘기하는데, 우리 뽕따기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원래 전문 용어가 지금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뽕따기의 전문 용어는? 몰라요. 왜 자꾸 넌 모르는 걸 물어보냐는 표정이네. 다음부터 아는 걸 꼭 물어보겠습니다. 뽕따기라고. 아닌데, 뭐지? 뽕따기 전문 용어 뭡니까? 홀타공이라 합시다. 홀타공이 훨씬 낫네요. 뽕따기가 뭐냐, 뽕따기가. 홀타공.
홀이 구멍이죠. 타공하는 거예요. 홀 타공 방법. 예. 홀 타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압배관에. 뽕따기 해도 돼요? 안 돼요? 누가 안 된다고 그랬어? 뽕따기 당연히 해도 됩니다. 전혀 무관해요. 우리 법상으로. 뽕따기 다 합니다. 기계는 다 해요. 기계는 50mm 이상은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방이 있을 뿐이지 법상으로 안 되는 건 전혀 없어요. 뭐가 문제냐? 야, 너 분기배관이라고 갖고 왔는데 왜 뽕따기 하냐? 이해하세요? 이건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왜? 분기배관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네가 구멍을 뚫고 시험을 하고 다 해왔잖아. 그 다 해온 배관 옆에다가 왜 네가 임의로 현장에 구멍을 뚫어서 분기배관인 척 하냐? 이게 문제지. 홀 타공 다 됩니다. 법상으로 문제 없어요. 저 내일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지. 해도 됩니다. 과거에는 다 뭐였어? 다 용접 작업했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누수가 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분기배관 방식을 써라. 약간 권장하고 있을 타입이지 무조건 분기배관만 돼. 이렇게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다 된다라는 거지. 이건 뒤쪽 가서 한번 설명합시다. 소방 보전형 발전기. 좀 약간 시류가 좀 지났죠. 하고. 4번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뭐 지난 시험 문제하고 좀 닮았는데 지금 축전지 용량 구하는 거. 이건 예상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도 126회도 예상 문제에서 축전지 용량 구하는 거 한번 할 겁니다. 축전지 용량 자체는 암페어아워로 돼 있죠. 암페어아워로 돼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 한번. 방화유리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방화유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 했지만 이 방화유리라고 하는 것들은 시험 성적서에 뭘로 나와 있습니까? 뭐 방화문 인근이죠. 방화문 인근에 유리로 돼 있었을 때 구획 부분, 유리 구획 부분에 대한 내화 성능만 따지죠. 그래서 무슨 시험이 없습니까? 차연 또는 차열 이런 시험 자체가 없는 게 큰 문제점이겠지. 그죠? 그런 것들 한번 따져보고. 감리 현장에 업무할 때 문제점은 문제점 너무 많아가지고 따져보면 너무 많고 그냥 놀면 없어요 이런 거지. 감리가 거의 뭐 대충 일도 안 하면 없어요. 하지만 문제 많죠? 하지만 문제 많죠. 저런 문제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 수도 있지. 내가 지금 우리 감리라서 그러진 않지만 다 두루두루 조용히 지난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해. 일을 하면 문제가 돼. 좀 애매하죠? 감리가 현장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저 사람 진짜 너무 까다롭다면서 이렇게 얘기해. 근데 감리 입장에 쓸데없는 시킨 게 아니고 법적이다 라면 예전 현장 안 그랬는데 30년 해왔거든요. 30년 동안 다 범죄자였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요거 한번 체크해 놓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 NFPA하고 똑같아요. NFPA하고. 이제 분류가 똑같습니다. NFPA하고. 그 클래스로 해서 위험물 분류가 딱 있죠. 방사능 물질부터 해서 뭐 가스류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죠? 이 중에서 요거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 좀 어려웠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NFPA. MSDS는 다른 거죠.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지. 얘는 해당 물질별로 사용설명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NFPA. 미국에서 얘기하는 위험물 분류가 산업안전보건법이랑 흡사하게 닮았어요. 미 교통부하고. 그런데 해당 물질에 대한 증명은 MSDS. 이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거의 같이 가요. 생산자가 똑같은 형태죠. 야, 저장 취급할 때 어떻게, 운반할 때 어떻게, 사고 터질 때 어떻게, 이런 설명서 다 나오는 거지. 물성, 특성 얘기해봐, 이런 것들. 자, 그 밑에 2번에 보면, 뭐, 넘어가 보면 되겠고, 이것들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3번에 공기안전 매트, NFPA 기준까지는 한번 줄쳐놓읍시다. 이건 한번 준비해보면 되겠네요.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서 봐놓으면 되겠고. 우리나라 이제 공기안전 매트는 5층까지만, 그죠? 성능 인증 받게 돼 있어요. 형식 승인 아닙니다. 성능 인증은 전에 얘기했죠. 제작사가 내가 원해서 테스트 받았어요 라는 게 성능 인증이에요. 법으로 무조건 받아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10층짜리도 넣고 15층짜리도 넣고 20층짜리도 넣지만 다들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지. 기준이 없어 지금. 이게 맹점이죠.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좀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성능 인증 받은 거는 5층짜리밖에 없어요. 5층짜리. 성능 인증은. 그죠? 그럼 성능 인증 5층짜리 써야 됩니까? 이것도 할 필요 없지. 왜? 성능 인증은 해라 말아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준폭갱은 뭐 폭연으로 보면 되겠죠. 폭연, 충격파가 없고 연소와 같은 성질을 가지며 압력 증가가 한 3, 4배 정도 대기압에서 발생될 수 있더라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 과압방치장치.
요건 5번은 별표 치놓을까요? 과학방지장치는 좋아하지. 과학방지장치는 많이 중요해요. 지금 과학방지장치는 재현설비에 지금은 이걸 물었던 큰 이유는 이분이 아마 잘 알고 물었을 거라고 믿고 교수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고 재현 전문가들 많이 쓰니까 과학방지장치는 지금 이제껏 과거는 자동차 앞 과압 조절형 댐퍼 이랬어요. 정식명칭 자동차 앞 과압도 조절되는. 자, 써볼까요? 자동으로 차압은 돼요. 차압. 그리고 특이하게 과압이 됐었네. 과압이 조절이 되는 조절형 댐퍼였어요. 댐퍼. 하지만 안 되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과압은 안 된대. 그럼 과압은 누가 빼? 못 빼는 거지. 그러니까 삭제가 돼요. 이렇게. 야, 댐퍼로 과압을 뺄 생각은 하지 마. 그죠? 그래서 차기로 우리 화장기 중에 나와 있는 플랩 댐퍼. 플랩 댐퍼. 원래 우리가 이 과압에 관련되어 있는 계산서를 쓸 때 자동차 앞 과압 조절형 댐퍼 쓰기 때문에 이 과압량은 뺍니다라고 돼 있어. 그 양 자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해가 안 된다는데. 그래서 계산서가 다 틀어져 있어. 지금. 플랩 댐퍼는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플랩 댐퍼는 뭐 그냥 간단한 구조니까. 그거 왜 딩딩이다. 그죠? 그 외에 지하구, 6번도 중요하네요. 지하구 별표 하나 치고, 지하구는 불과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자, 7번에 연소방지제, 지하구 연계 문제죠. 지하구에 보면 연소방지 도료가 있어요. 기준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준비하고 있고. 8번은 같은 말이네요. 성능 인증은 5층까지 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됐고. 그 밑에 4층으로 되어 있는 거 각각 전선의 가닥수. 이건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그죠? 왜 하지? 가닥수. 나중에 기술사 면허 날아가면 벤치라도 잡아! 라는 의미로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감리니까, 감리할 거니까 이게 잘 됐는지 확인해야지 할 수도 있고. 네. 자, 이번에, 되게 실무적이네요. 감지기 회로의 전로의 저항을 측정하면 실제 측정치는, 실내 측정하면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너 이 자식 자꾸 모르는 거네 묻지 말했지? 그 표정이었습니다. 전로 저항은 우리가 이제 법상으로 보면 55옴, 그죠? 감지기 선로는 원래 55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세팅 55옴인데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안 해봤는데요. 이래 하면 되지. 우리는 다 저항을 다 맞춘다는 개념으로 해서 특성 임피던스라고 개념을 잡으세요. 특성 임피던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를 매칭을 시켜야 되지. 그게 되게 유식한 말로 임피던스 매칭이라 불러요. 임피던스를 매칭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보는 거지. 임피던스를 매칭을 시키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정제파라고 하는 형태가 일정하게 나요. 정제파의 비가 일정하게. 이 일정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라면 1.5보다 작게 나온다는 말이거든. 1.5보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 우린 다 모든 기기나 선로는 임피던스를 매칭을 시켜서 정제파의 균일성을 만들어줘야 돼.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봅시다. 나중에 한번 덩어리로 해볼게요. 특구와 고압은 수전 전압은 이제 바뀝니다. 그죠? 우리가 말했던 7000으로 바뀌었던 것들 한번 설명해 주면 되겠고. 유도등의 용량. 유도등 용량은 합산의 계산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유도등 소모 전류. 유도등 LED라서 전류도 엄청 작게 먹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6번에 나와 있네, 그죠? 선로의 저항이 50옴인 거. 그래서 2번하고 6번 한번 매치시키고. 비상전원 수전. 비상전원 수전은, 얘네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 간단하게 해볼게요. 비상전원을 수전한다는 말은 뭡니까? 라면, 상용과 비상을 겸용으로 쓰겠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해 놓으세요. 비상전원 수전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하면 상용 전원을 받고 상용의 첫 단에서 비상을 따라오는 거예요. 비상. 상용. 이렇게. 그렇죠? 그때 왜 이런 짓을 왜 하냐? 신기한데 이렇게 됩니까? 되지. 왜? 소규모만. 소규모에서 가능하지. 차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비상 콘센트, 포 이런 거 넣을 때 소규모일 때는 가능해요. 해줘. 양해를 해주는 거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무슨 말이 돼야 안 돼. 비상발전기 대신 넣어. 비상발전기 넣어야지.
비상발전기 넣지 않고 받았던 상용에서 비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점은요. 전봇대가 앞에 쓰러졌어. 그러면 상용도 비상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이해되죠? 개념이. 집에 들어오는 전원 가지고 상용과 비상으로 나눠 쓰다가 밖에 자동차가 전봇대를 박았어. 그러면 우리 집은 상용도 비상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개념이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소규모만 가능해요. 소규모만. 자, 그 밑에 유체, 전압 강화, 사전재난 역량, 최근에 뜨고 있으니까 체크합시다. 사전재난 역량성 평가. 역량평가. 요거 10점짜리 준비하고는 있었는데 4번에 온난화. 그죠? GWP는 온난화고, ODP는, 그죠? 오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죠? 한번 정리해서 보세요. 10점인데, 얘는 이제 환경 영향성이라고 크게 단서를 붙이죠. 환경 영향성. 이렇게. 내지는 뭐, 두 글자만 적었지만 25점짜리, 10점짜리 다 대기 중입니다. 체크하고 준비하시고. 6번에 불활성 기체 약제죠. 불활성 기체. 541이라는 것은 그죠?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에 대한 비율을 나타냈지. 그죠? 다들 알다시피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얘가 이제 541이면 50, 40, 10일 것 같은데 메롱이라면서 그죠? 52%, 40%, 8% 들어가 있지. 편의상 그죠? IG 52408이라면 이름이 웃기잖아. 그러니까 5, 4 그냥 1 이렇게 난 거지. 이런 게 문제를 내더라고. 참 똑똑해요, 사람들. HFC 23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딱 하나의 장점을 제가 말하면 얘네들은 부합이 생기지 않는 거의 유일한 약제예요. 부합이 없어요. 원래 이제 이 할로겐간 화합물은 과합과 부합이 같이 발생돼요. 아니, 같이 아니고 과합 생겼다가 부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HFC 23은 부합이 없어. 그래서 과합 배출구의 방향을 과합 쪽만 정리하면 돼. 무슨 말입니까 하면 이러한 실에 약제를 뿜었어. 뿜으면 압력이 올라가. 압력이 올라가죠. 압력이 올라가면 막고 있던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이걸 과합 배출구라고 불러. 과합 배출구. 그런데 약제들이 과합이 생겼다가 갑자기 부합도 생겨요. 부합도. 압이 떨어진다고. 그럼 얘는 반대로 열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과합, 부합이에요. 이렇게. 입구를, 배출구를. 그런데 할로겐 화합물은 과합, 부합이 다 생기는데 HFC 13이 거의 유일하게 부합이 생기지 않아서 과합으로만 통용돼요. 이 개념이 아직 기술사들한테도 잘 없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지. 서징 별표. 서징은 이번에 10점짜리로 제발 이렇게 서징. 나머지는 좋고 10번은 사전재난, 재난경감 뭐 같은 개념입니다. 3번이랑 10번이랑 묻고 자체 점검할 때 자체 점검 업무할 때 문제점 개선 방안은 이것도 한 반나절을 떠들 수 있는 말이네. 자체 점검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적으세요. 자체 점검 하지 말고 용역 줘라. 이렇게.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서류 꾸며가지고 소방서 제출합니까? 난 그건 좀 반대입니다. 뭐 감지기를 테스트를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배관의 문제점. 배관의 문제점은 한나절이네. 그죠? 부식부터 해서 엄청 많지. 문제점 많아요. 뭐 대기압. 14번 한번 체크할까요? 감리도 때려잡고 안전관리자 때려잡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나올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설치 대상. 그죠? 소방안전관리의 의무. 안전관리자의 의무는 딱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된댔지. 첫 번째,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요. 소방계획서. 두 번째는, 자체 소방대를 짜. 그죠? 세 번째 기억이 잘 안 나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넘어갔어요. 개인적인 건 묻고 빼고, 발전소의 위험성, 소방시설 한번 넘어가면 되겠고. 3번 한번 체크해볼까, 3번? 소방펌프 세팅하는 거. 펌프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지금 얘기하는 거. 주펌프, 충합펌프. 그죠? 주펌프는 소합펌프고, 충합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키펌프라고도 부르고, 보조펌프라도 불러요. 보조, 자키, 이렇게 막 불러요. 충합, 같은 개념이지. 배관 내에 압만 세팅해주는, 압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불 끄는 거는 주예비다. 그죠?
주예비. 요것도 이제 기계 시간에 가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세팅할 때 양정이 100m다. 요것도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세팅할게요. 시간이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좀 해야 돼서 요거 하는 거 보면 조금 재밌는데 4번 별표 하나 칠까? 최근에 비하제보가 난리를 했지. 비하제보 어떻게 잡을 거야? 비하제보 별표 치고 지하주차장 별표 치고 천안. 근데 지금 지난 시험에 나왔어요. 또 나오지. 아직까지 답이 없으니까. 산불의 감시 방법. 뭐 산불 화재가 어떤 거냐 보시면 되겠고. 7번 별표 치고. 전기차. 최근에 뭐, 그죠? 이 전기차는 성능 위주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시장. 전통시장 내가 할 말이 아닌데, 한마디만 적으면, 이 전통시장이 정의가 있죠. 뭐 얼마 이상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 잠시 이해하고, 이 전통시장은 나 좀 답답함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다 개인 사업이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영세는 하나, 개인 사업이란 말이지.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엄청 커요. 근데 영세한 사람들의 집단은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투입할 수가 없게 되겠지. 영세하니까. 그런데 딱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개인 사업자잖아. 근데 개인의 집에 불 나는 것을 왜 나라에서 책임지지?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면 답을 못 찾으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요.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소방시설을 지원해줘요. 지원. 네. 제가 최근에 뭐 몇 군데 시장 점검을 갔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예산이 뭐 1, 200만 원 이렇게 안 들어가죠. 설비 하나 갖추는 데는 최소 1억 뭐 이렇게 들거든요. 1억 딱 들었는데 설비가 동작했는데 아무도 유지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배관에 동파가 돼서 또 1,000만 원 이상 공사 또 들고 이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와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뭐 이런 게 동영상으로 나가면 나쁜 놈 소리는 듣겠으나 가려야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시장에서 필요한 설비를 했다가 요청하겠지. 요청하면 검증이 없어요. 검증. 제가 보기에는 검증. 이 시장이 이게 꼭 필요해 이런 거지. 전 제일 많이 놀랐던 게 그냥 전통시장인데 가운데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호스릴, CO2 호스릴 하나 설치해놨더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물었어. 저기 뭐 하는 거냐? 그냥 딱 한마디 하시더. 아유 모르겠다. 저 언제부터 갖다 놔고 불편해 죽겠다면서.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여기 상인 회장님만 알아요. 그 회장님 출타하면 불 아무도 안 끄는 거예요. CO2 호스릴 돈만 날아가는 거지. 예산 낭비인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요청했으니까 필요하겠지.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되면 검증하고 약간 더 좀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소방 업무를 봐주는 곳이 있잖아요. 그 봐주는 곳에서 하겠지. 이거 갖다가 조언을 해주겠지. 조언. 야, 좀 필요합니다. 요청하세요. 시의 예산이 있을 거니까 받았으면 시의 예산에서 준단 말이에요. 외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관리도 안 돼. 이게 쳇바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전통시장이나 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같이 돌아봤을 때 전통시장 문화재는 예산이 집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답 쓰면 불합격은 되겠으나 실무적으로 좀 필요해요. 한번 받았어요. 전통시장 지금 최근에 문제가 124회 때 알림 서비스. 화재 발생하면 딱 전파될 수 있게. 그것도 엄청 단순한 건데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니까 승강로 앞방식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2번 피로티 별표 치고 피로티는 어디 것 좀 따라볼까요? 피로티는 화재를 우리 건축방학 때 이건 제일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화재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방화구역 관련해서 방화구역 때도 문제 있고요. 지금 뭐 제천화재부터 해서 지금 딱 개선된 거지. 화재 2권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화재 뭐 2권 제일 마지막에 화재 안전 아닌데. 화재 안전 성능 보강공사 보강 관련돼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그 부분 관련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필요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3번은 별표 한 5개쯤에서 이제 바로 시험에 나오겠죠. PQ.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시험에 맞도록. 지금 PQ는 제도를 설명하는 건 많은데, 소방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답이 미흡하거든요. 그걸 좀 만들어서 할 거니까, 3번은 별표를 한번 치세요. 방수총 뭐 넘어가고, 물류센터, 쿠팡이죠. 쿠팡. 딱 한마디입니다. 그죠? 성능 위주 가면 돼요. 성능 위주. 성능 위주. 성능 위주 간다는 말은 뭡니까? 가연물이 얼만큼 적재될 거라는 걸 예상해서 태워보고요. 화재 확산도를 보면서 소화 대책을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물류 창고라고 하는 형태, 기존에 법제화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의 기준 개수, 이것만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수원량 부족, 감지 성능 미흡, 피난 안정성 결여, 그리고 막 많지 그런 것들. 성능 위주 설계 가면 됩니다. 한마디로. 자, 공사업 기술자 기준의 문제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화재 크기 쭉 넘어가면 되겠네요. 공기 흡입형 체크 한번 합시다. 3번에. 요건 감지 기준 우리 파트니까 조금 중요하게 보고. 4번쯤 지금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올 때쯤 됐어요, 이게. 반도체 공장에. 이 반도체 공장은 환경하고 딱 두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면 거의 막 클린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클린룸이라고 하는 큰 특징은 뭡니까 하면 거기다가 공조가 엄청난 거예요, 공조. 공조 설비가 엄청난 환경으로 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환기를 잘 시키고 있단 말이지, 필터를 거쳐서. 그러면 뭐가 결여됩니까 하면 감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감지 성능이 뚝 떨어져. 이 감지 성능이 결여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지기 성능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연기 감지기에서 공기 흡입형으로. 이게 첫 단추를 어떤 식으로 잡냐면 얘는 수동적 동작이거든요. 수동적. 근데 공기 흡입형은 능동형 감지기예요. 연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흡입하고 연기네 아니면 먼지네 구분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구분은 잘 안 되겠지만 그 형태가 있지. 그거 한번 보고. 두 번째는요. 발생될 수 있는 가스가 문제인 거지. 실란입니다. 실란. 실란가스. 실란가스. 독성과 가연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게 세척 시에 발생되는 가스죠. 요 두 가지를 조금 더 이해해서 양념처럼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미분무 입자 크기에 대해서 좋은 말이네요. 미분무 얼마 전 나왔지. 설계에 대한 설계 도서 관련해서. 그 다음에 6번 전선관 소화배관 한 번 길이. 소화배관은 6m고 전선관은 소화배관은 6m인데 전선배관은 지금 공부가 지금 갠또입니까? 4m인가요? 배관이 6m 아니면 4m. 아니 6m고 전선관은 보통 이러면 검색을 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하는데 계속 저랑 눈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전선관 한 번의 길이. 이게 가장 기초 같아서 야, 네 실무 좀 해봤어 안 해봤어? 이게 물을 때 제일 처음이거든요. 전선 한 타가 몇 미터냐 이렇게. 300m예요. 좀 해봤네 이러면서. 150m짜리도 있는데 이러면서. 4m? 합격! 합격이십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전선관은 4m랍니다. 전선관. 충압 펌프가 설명했고 윤전기 윤전기 잘 모르겠네요. 윤전기. 그 다음에 9번에 성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 그죠? 성능 테스트를 쭉 설명하면 되겠죠. 뒤쪽에서 다시 알아볼 테니까 보고. ESS 똑같습니다. 별표 하나 치고. 칼로리는 뭐냐? 칼로리는 열량이죠. 열량. 일하고 열량은 별 차이가 없고, 그렇죠? 단위의 환산 정도로 설명하면 되겠고. 근데 이게 물리적인 의미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 밑에 발전기실의 화재 원인. 이거 한번 엄밀히 따져보랬다, 그죠? 지금 발전기는 성능 위주 설계로 하면 가스계 무조건 넣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가스계를 넣을 때 고민을 해보자. 그죠? 뭡니까 하면 얘는 어떤 급 화재로 볼 겁니까? 이런 거지. 어떤 급의 화재냐. 딱 한마디만 생각하면 돼요. A급을 볼래? B급을 볼래? 이런 거죠. 그죠? A급이라고 하는 C급은 보지 않습니다. C급은.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그냥 차단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전선이 전기가 흐르고 있는 동안 발생한 화재를 C급이라 하지 그게 지나고 나면 별로 의미 없어요. C급은 적응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B급은 지금 쓰고 있는 형태가 경유를 쓰고 있잖아. 경유를 고민하는 거고 아니면 발전기 자체의 부속류 기타 등등에 대한 전기 화재는 거의 다 A급 보지 않습니까? 하는 거. 그죠? 그렇게 봐요. 그게 뭘로 볼까요? 이런 거지. 그죠? 그래서 CO2는 그러면 방출 시간이 전혀 바뀌겠죠. 방출 시간이 이런 것들 고민 한번 해주세요. 발전기 실은 A급 화재인가요? B급 화재인가요?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뭘로 볼 거냐? 부속실 승강로하고 풍도를 가압했었을 때 장단점 뭐 이건 실무적인 거고. 자, 그 밑에 충합 CO2에 대한 개구부 면적 4번이다. 4번. 4번. 이건 현행법상 3%의 개구부를 3%의 개구부가 있으면 얘를 약제 가산 방식을 쓰고 있단 말이죠. 가산 방식. 이 약제 가산 방식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대책은 별도 배관을 쓰자. 배관 쓰자. 원래 더 중요한 말은 뭡니까? 개구부를 없애라. 개구부 없애라. 그죠? 궁극적인 의미는요. 이 설계의 농도가 얼만큼 유지가 될지. 이게 관건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NFPA라는 데이터를 차용하자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기존은 15분, 20분 이 정도를 가져올 수 있게. 설계 농도의 유지 시간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되겠지. 자폐, 연력학 이게 끝입니다. 다른 건 없네. 그래서 뭐 최근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면접하는 레벨도 좀 높아져 있고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긴 하네요. 그분들이. 자, 한번 볼까요? 성능 위주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게 목차 부분이죠. 목차 부분. 파일 있으시면 좋겠는데 아니면 출력 한번 하셔가지고 나중에 요거 체크한 것만 단톡에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는 뭐 한번 보면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면 첫 번째 뭐 페이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 개정됐죠? 개정된 거. 개정됐으니까 무조건 나오겠지? 뭐가 개정됐냐 이렇게. 그죠? 57 이상의 아파트도 이제 무조건. 페이지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출력을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성능 위주 설계자에 대한 자격. 기술사 2명 있는 전문 설계업에서 기술사 2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술사는 총 2명 필요하고 전문은 원래 1명.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절차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능 위주 설계 절차. 제일 잘 돼 있는 모양이 요거더라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입니까? 페이지로는 5페이지입니다. 딱 예쁘게 돼 있죠. 건축 심의할 때 그리고 2단계 할 때 성능 위주에 대한 절차 꼭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기존 기출 문제입니다. 사전 검토 때 뭐 필요하고 1차 때 사전 검토가 1차거든요. 1차 때 건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건축 한번 확대시켜 볼까요? 이렇게. 자, 건축의 개요, 부지, 뭐 기본 설계 어떻게 할 거냐, 피난 동선 어떻게 할 거냐, 소방차 그 접안 어떻게 할 거냐 쭉 다 설명해요. 그 다음에 자, 신고 단계 들어가면 계산서들이 쭉 다 들어가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여기 보면 자, 보시면 배관에 소화 배관에 대해서 개통부터 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그죠? 용량은 이만큼 필요하고요. 각각 필요한 건 뭔지 대해서 쫙 한번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시방하고 계산서들 다 줄 때 이럴 때니까 뭐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게 제가 즐겨찾기만 완료. 즐겨찾기만 봐주진 않네.
진입창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입창 페이지가 11페이지가 있거든요. 소방관 진입창 한 번 더 실무적으로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종합방재실 시험에 나온 데 있다 그죠? 종합방재실 12페이지에 종합방재실은 우리가 사전재난 영향성 평가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겁니다. 이거 표로 잘 돼 있으니까 종합방재실 꼭 한번 준비해 놓도록 합시다. 종합방재실. 보통 종합방재실에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출입구를 2개 이상 두는 거죠. 출입구를. 그리고 휴게 공간. 지금 뭐 최근에는 화장실부터 해서 전부 다 2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화재가. 그러면 머물러 가지고 안전도를 확인할 수 있게 부분 보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거실 제한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요거 한번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게 지난 시험에 지하주차장의 연기계 배출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였지.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우리가 성능위주 설계 때는 지하주차장입니다. 이제 화재가 발생한 거지. 화재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연기가 발생하는 거지. 어떻게 뺄 거야? 지하는 거실 제한에 쓰지 않아요. 법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구역도 못 나누는 형태죠. 그래서 원래 네가 쓰고 있던 거 있지. 뭐였냐면 요 면에서 급기 반대편 끝에서 배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드라이 에리어를 세워가지고 요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요 방식을 적용하는데 용량을 좀 더 키우자. 지금 용량 키운 게 27 CMH였어요. CMH는 지금 나와 있는 메다 3승포의 단위는 좀 잘못됐습니다. 면적당 메타 3승 퍼 아워죠. 시간당 얼만큼 많은 양을 뺄 거냐. 27이 좀 많아 보이죠? 듣기에는. 좀 큰 것 같은데. 비교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주차장이라서 승용차 2대 정도를 우리는 일반 주거니까 한 8메가와트를 기준점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는 거지. 자, 도로터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글자를 좀 도로터널은 80 큐빅미터입니다. 그죠? 80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초당 이 정도 뺍니다. 도로터널에서는. 얘를 CMH로 바꾸면 28만 8천이 돼요. 얘는 27, 얘는 28만 8천. 이게 어떤 기능 하겠습니까, 이거? 이게 그냥 얘는 뭐였냐면 환기였어요, 환기. 그냥 바람 나오고 빼고. 그 다음에 얘를 거실 제한으로 가볼까요? 거실 제한으로. 거실 제한 여기입니다. 거실 제한은 조건은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대규모에 대한 제한 시스템은 직경 40m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직 높이에 따라 다르는데 수직 높이 이 말을 다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봐세요. 3m 초과 수직 거리가 6만 5천입니다. 6만 5천. 6만 5천 CMH죠. 얘 6만 5천. 얘 27. 그렇다고 하면 얘는 어디쯤 근거가 있었을까? 고민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쭈르륵 보니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배출설비가 있거든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배출설비를 보니까 국소방식과 전역방식이 있어요. 국소방식은 최적의 20배를 시간당 빼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 안 되겠죠. 해당 분야 부분이니까. 전역인가? 전역에 보니까 18 세제곱미터 퍼 미터 제곱 있어요. 얘보다는 좀 많네. 얘보다는 좀 많구나. 그 외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의견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근데 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부분도 보세요. 양념처럼. 요거 쓴 거를 올려줄 테니까 좀 이따 보세요. 그 다음에 요런 작동 방식을 쓰게 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니까 보시고 밑에 하스모그 테스트 불과 얼마 전 시험 하스모그 테스트 체크하세요. 하스모그 테스트 주차장에서도 하스모그 테스트 해라. 주차장에서 하스모그 테스트 원래 거실 제한용을 하거든요. 하스모그 테스트는 뭐 쉽게 얘기하면 스모그를 일으켜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연기에. 근데 과거의 연기는 쿨스모그라 해갖고 이제 부력을 영향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핫스모그로 바꾸는 거지. 핫스모그는 연기의 발화원에
그죠? 가스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굉장히 급속히 많이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최근에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에서 활용 도면이 있겠나? 그래서 한 10m 때 물은 적 있지.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데 어디 할 거예요, 어디 할 거. 그러니까 한쪽 구역만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냥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현재는. 아니면 전체를 다 하든지.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재현 설비 때 TAB. 재현 TAB 하세요. 그리고 요거 하나 지금 별표를 많이 쳐놨어요. 시스템 이펙트. 최근에 기출 문제인데, 일정하게 말씀드렸어요, 일전에. 우리가 팬이 있으면, 팬에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있어요. 이게 흡입. 이게 토출. 나가는 곳의 길이를 수평 구간을 일정하게 만들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해요. 최악의 상태가 이런 거죠. 예. 엘보로 꺾고, 그냥 엘보로 꺾는 게 아니고 직각으로 꺾고, 직각으로 꺾고, 직각으로 올리는 거. 예. 없을 것 같죠. 현장에 엄청 많습니다, 이런데. 예. 그럼 이 구간이 다 손실로 돼요, 손실. 그 손실을 보정하지 않으면 최상층의 말단에서 어떻게 압이 부족하거나 잘못 계산하면 과압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그래서 시스템 이펙트를 줘야 우리가 정확한 정압 계산이 돼요. 계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는 실무적으로 한번 체크하세요. 그죠? 다음 페이지에 복도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위치 한번 나올 법도 하고, 요것도 최근에 2번이나 나왔죠. 보면 옥내 소화전이 있고, 그리고 호스릴 방식이 있어요. 호수가 단단하고 구겨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핸들에서 개방, 폐쇄각 다 가능하기 때문에 1인 소화용이지. 단점이 마찰 손실이지. 이 마찰 손실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드럼에서 분리했었을 때 호수 길이 기준점으로 전과 후단이 압력차가 많이 발생하죠. 들어올 때 압력과 나갈 때 압력의 차이. 이 압력의 감소 부분을 고려해서 펌프의 양정 배관에 대한 구경 다 선정해라.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바꾼댔습니다. 지하 3층 이하는 습식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지하 3층 이하는 습식 밸브를 넣어라. 그죠? 동파 안 됩니까? 동파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죠. 좀 이론상하고.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동결 심도라는 말은 전혀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동결 심도, 어느 깊이, 이런 개념이죠. 어디까지 가냐? 그 밑에는 동결 심도 아래쪽에 넣으면 안 떨겠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우리랑 좀 안 맞는. 그 다음에 소방 분양만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그죠? 보시면 전기실, 통신실, 전산실, 발전기실, 무조건 물 분무 다 넣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0제곱미터거든요.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물 분무 넣으라 했었는데 무조건 다 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능유지대 개선은 보시면 커튼홀 같은 형태면 창문 쪽에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 넣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실무적입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에 에스커천이, 이게 우리 왕이라고 부르는 거 있거든요. 왕. 헤드 고정링. 에스커천이 원래 정식 명칭인데 이 에스커천이 전부 다 난연 성능을 가진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다들 휘고 화재 현장 가보면 헤드가 다 털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데 얘가 헤드를 고정되게 잡아줘요. 잡아주는 기능인데 얘가 빠지니까 헤드가 요동을 치는 것이 쑥 들어가 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금속재로. 참고로 얘는 800원. 금속재라면 3,800원. 네. 안 하겠죠? 이건 성능 위주 때만 하지. 제가 해래가지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예? 이러면서. 더 많이 놀라는 거지. 요거 예상 문제입니다. 강압밸브 성능 시험. 이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요번 시험도 충분하죠. 강압밸브의 시험 방법. 22페이지인데, 저는 요거 아마 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잘 안 봤는데 그렇게 뭐 좀 더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어펜 테스트 관련 있고요. 시험에 나올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소방펌프와 예비펌프가 있는데 기동 관련돼 있는 부분들. 아까는 압력 선정이 있었더라고요. 그죠? 그때는 이제 추가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상호가 작동하지 않게 인터록이라고 하는데 요거 덩어리를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리 계산도 나중에 한번 보고요. 이런 확인들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틀린 기준도 있고 이렇긴 하던데 그래도 뭐 충분히 요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요거는 자료 때 한번 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성능유지 때는 이런 거 합니다 해서 자탐 같은 경우에는 그죠? 루프백을 합니다. 루프백이 뭡니까 하면 단자에서 감지기까지 가고 반대선로가 이렇게 와져 있는 거죠. 결국은 단선이 나더라도 반대편으로 신호를 주고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단선이더라도 무관해요. 그죠? 이 개념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요 부분 볼게요. 단락보호는 뭡니까? 단락보호는 좀 다른 개념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회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회로. 이게 이제 아이솔레이트라고 불러요. 아이솔레이트는 고장이 난 회로를 차단시켜 주는 기능을 해요. 단락이라는 뭡니까? 얘가 감지가 동작을 해버렸어. 아니면 에러가 나서 쇼트가 돼버린 합선이 돼버린 거야. 먹통. 그러면 아이솔레이트가 작동해요. 야, 이 고강 구간은 차단할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삽니다. 이해됩니까? 개념이. 얘는 두 선이 차단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 이게 단선용. 단선용은 이중화. 단락용은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이거 위원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서로가 많잖아요. 선로가. 그래서 단락이 발생되거나 하면 단락은 감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개념을 같이 쓰다 보니까 소방전기 자꾸 약해지는데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단락이 됐었을 때는 단락 거는 차단하고 나머지는 다 살린다는 개념이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걸 큰 덩어리로 보게 되면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를 봅시다.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 이거 오류가 많이 뜨는 거예요. 수신기 기판이 목통이 돼갖고 오류가 떠서 오류 신호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아이솔레이트 넣는 거야. 오류 신호 필터 걸러버리는 거지. 이 수신기 죽여.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 전부 다. 이렇게 네트워킹 하고 있다가 이 수신기 목통된 거야. 그럼 목통 신호를 다 타고 들어오는 거야, 계속. 그래서 각각의 아이솔레이트 다 집어넣어 놓지. 그죠? 그래서 목통된 수신기는 차단시키고 나머지끼리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야. 아이솔레이트입니다. 다양하게 좀 쓰고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화재안전 기준이 공동주택화 되면서 바뀌죠. 공기흡입형과 아날로그 방식으로 바뀌게 돼 있는 감지기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요건 저번 7위 때도 한번 나왔었는데 사운드 베이스 감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감지기 중에 호텔이나 객실용으로 해서 화재 경보가 나간 거 감지기 자체에서 경보 같이 나가는 거. 감지기에서. 그래서 발생된 감지기에서 경보 같이 나가고 있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감지기를 넣어라. 그러면 동작하면 저 동작했어요. 이런 거지. 그죠? 그래서 듣고 뭔 소리입니까? 전화해 보면 감지한 거지. 그걸 보라고. 사운드 베이스 감지기입니다. 나머지는 괜찮네요. 보고 요거 페이지로는 35페이지에 전기자동차입니다. 골치 아프죠? 전기자동차는 지금 이렇게 개념을 잡읍시다. 이게 전기차는 피해는 따라 한번 쫙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책은 뭡니까 하면 첫 번째 건축적 대책은요. 건축적 대책은 선행이 1층입니다. 1층 지상층으로 가는 거. 두 번째는 구획입니다. 구획. 1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가진 형태로 구획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소화죠. 소화.
어떤 개념입니까? 첫 번째, 살수 밀도를 확보하는 거지. 살수 밀도의 근거가 ESS에 대한 것들을 차용이지. 12.2 RPM 되게.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여기다 추가된 게 질식 소화용 차량용 방화포입니다. 소화포. 덮는 거. 소화포. 소화포, 다른 말로는 방화포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요걸 덮어서 좀 더 운영하자. 요게 지금 성능이 중에 나타내는 주된 가이드라인 역할입니다. 이 전기차는 또 나올 거거든요. 아우, 골 아파요. 노답이어서. 그 다음에 요거 나옵니다. 물류 창고. 요건 그냥 25점짜리로 딱 세팅이 돼 있네요. 그죠? 물류 창고에서 불났었을 때 소화 대책, 경보 대책, 피난 대책, 방화 대책. 그대로 해서 살만 쫙 붙이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별 어려운 부분도 없이 그대로. 조그맣게, 그죠? 밑에 방화하고 기타 설비까지. 기존 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뭐 경보 설비에 대한 음량 출력량을 한 3배 정도 늘린 거네요. 1W에서 3W까지. 감지기 못 쓰고. 그 부분 보시고 나머지는 건축 방제는 다음에 또 시간 봐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짧게 한번 한 15분 동안 15분 동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 자식 문제풀이 한다도 멍뚱한 소리를. 지금 최근 트렌드가 더 중요하죠. 저는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연기 감지기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감지기를 어느 위치에 설치하라는 게 전혀 없어.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감지기를 정 가운데 설치하라 이런 기준이 없거든. 어디에는 설치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진짜 아끼려고 저 원래 들어오는 선에 제일 가깝게 출입구 안쪽만 다 몰아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게 돼 있는 거지. 근데 그렇지 말고 기류에 대한 흐름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설치하라고 핸드북이라든지 NFP는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들 정리한 거. 차이가 좀 있네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부분. 국내는 열감지기는 없는데, 그죠? 연기는 보에서 60cm 이내는 설치하지 말아야지. 주된 개념이 그림에서 잠깐 봅시다. 이렇게. 여기서 끝에 이렇게 와류가 생긴다고 하는. 그래서 감지가 좀 잘 안 되는 범위를 또 뭐 데드 스페이스 막 이런 말 썼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거 아니래. NFPA는 실험을 통한 증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연기 감지기가 도리어 제한이 없어요. 연기 감지기는 구석티 달아도 잘 작동된다라는 거지. 하지만 열이 문제라는 거예요. 열을 벽에서 10cm를 꼭 최소한 이격시키라는 거. 이런 기준을 보게 되면 다른 시각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 내용하고 하부에는 설치 기준들 얼만큼 띄우고 어떻게 하고 어떤 간격을 하고 어느 지점 해라. 이러한 상세한 내용이 우리 기준에도 도입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니까 보시고. 그 다음입니다. 스파크 앰버네요. 불꽃 감지기 한 예인데 불꽃 감지기 보다는 스파크 앰버로 한번 다 가주세요. 스파크 앰버는 뭘 대비해서 제가 냈냐면 분진 폭발입니다. 분진 폭발. 분진 폭발과 유사한 형태인데 개념을 잡을 때 분진 입자가 좀 크거나 좀 쌓여있는 형태에서 화재 발생되는 것을 분체 화재라고 불러요. 분체 화재. 이렇게. 이 분진이라는 것들은 뭡니까? 세 가지 3종 세트의 조건이 있죠. 첫 번째, 가연성 분진이, 그죠? 공기하고 두 번째, 산소, 공기하고 교반을 시켜놔야 되죠. 믹스가 잘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점화 에너지가 필요하죠. 점화원은 얼만큼 크기가 필요합니까 하면 10mJ 이상의 주된 거는요. 마찰 이런 것들이죠. 마찰 등에 의한 정전기 이런 걸로 나오죠. 요 세 가지가 플러스 돼야지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걸 좀 찾을까요? 감지할 수 있을까요? 요걸 찾는 거지. 찾는 거. 요때 감지기가 일반 감지기로는 찾기 힘들어요. 그때 나온 형태가
스파크 햄버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요. 그죠? 이동성, 엠버. 그죠? 예, 정전기 쪽. 쭉 내려보면,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선정되는 거구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면 됩니다. 그죠? 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이런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열화상. 저는 이거 좀 강력하게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나. 지금 적외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에 말했다. 그죠? 적외선. 그래서 이제 IR이라고 부르죠. 색쪽 외 전부 다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요 가시광이고 요 라인 쪽을 IR이라고 부르고 요 쪽을 UV라고 부르죠. 예,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요 범위의 활용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도 측정할 때도 활용되고, 그죠? 지금 나와 있는 형태 화재 확대, 확산, 평상시에 뭐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 적외선 고글 있죠, 고글. 야간에 하는 거. 투시경. 그래서 야간 화재 검출용은 불꽃은 잘 안 되거든요. 엄청나더라고. 예를 들어 보니까. 그런 면으로 좀 냈습니다. 맨 뒤에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저는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 나오면 보통 25점이고요. 이런 비교치 때문에 플러스 돼요. 원래 있는 감지기의 특성, 기존 감지기의 문제점, 현재 감지기의 특성, 비교, 방향성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묻는 거지. 그 때문에 냈으니까 한번 반어토로 가십시오. 이렇게 열 화상이 1kg나 감지를 하네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열화상. 열영상 감지기라고. 그죠? 불꽃 감지기는 60m. 90도, 110도, 100도에 대한 강경이거든.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감지기가 지금 영세할 뿐입니다. 이게. 회사들 좀 작아가지고 유튜브 이런 데서만 잘 있을 뿐이지. 화재 검출하는 거 보니까 엄청 잘 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하면 우리 보상식, 복합형, 다신호식 있는데 주된 거는 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비화재보 어떻게 잡을 거예요? 비화재보 실보 있는데 너 어떤 고민으로 했어? 어떤 고민? 그 제가 좀 적어봤죠. 위에다가 이렇게. 자, 어떻게 계산할 거냐? 감지기를 계산해라. 감지기. 자, 감지기가 너 이제 이 큰 흐름만 좀 이해합시다. 그죠? 우리 감지기는 뭐가 좀 필요합니까 하면 이게 감지 시스템은 세 가지가 좀 필요해요. 첫 번째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두 번째가 신속이죠. 신속성. 세 번째가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이렇게.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모든 소방 전기의 시스템에서는 무조건 원칙이에요. 자, 신뢰도가 무너졌을 때 걸림돌은 누구냐? 비화재보예요. 얘 때문에 소방을 믿지 않아요. 그죠? 밖에 있는 감지기는 첫날 만날 울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시도 때도 없이 비 오는 날 더 울어요. 뭐 이런 것들. 신뢰도를 무너뜨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좀 이따가 자료를 한번 볼 텐데 피난 안정성이 필요하잖아요. 안정성.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피난 안정성을 하면 어떤 개념이 제일 필요하니까 신속성이거든요. 네. 피난 안정성 하면 신속하게 감지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결과물은요. 야, 너 기존에 열 쓰던 거를 연기로 다 바꿔. 연기로 바꾸는 순간 뭐는 떨어지는? 신뢰가 높아져야 되는데 오동작률을 못 잡으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역효과가 생겼어요. 피난을 시켜야 되는데 안 믿게 만든 거지. 그죠? 차라리 열 따르릉 할 때 움직이는 게 더 나아. 그런데 따르릉 하면 나가보니까 지만 나와 있는 거지. 좀 이상한데. 내가 바본가 알았어. 나중에 불러도 안 나가는 거지.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바꿨지? 피난 안정성은 조기 감지라는 말을 같이 써요. 같이 가겠지. 이게 좀 안타깝지.
골치 아픕니다,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고민이 많거든요. 예. 근데 세계적으로 이게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는데 우리만 잡고, 그죠? 그 부분을 한번 이해하세요. 이 비하제보에서 테스트에 대한 성능부터 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정확성은요. 이거는 경계구역에 대한 관점으로 갖고 오면 되지. 어느 부위에서 불났냐, 이렇게. 이 범위에서 불났어. 거기에 써놨어, 이 개념이에요. 자, 경계구역. 600제곱미터였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지 몰랐지. 그래서 바꾸는 거야. 여기에서요. 그죠? 이 지점. 이거 갖다 우리는 감지구역이라고 할게요. 구역으로 바뀌었어요. 경계구역에서 감지범위로 바뀐 거지. 되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결과물은요. 아, 이게 아날로그 감지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방에서 불났는지를 알게 된 거지, 이제부터. 되겠습니까? 이게 뭐 패단도 좀 있으나 알고 가셔야 되는 거지. 요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 형태에 대해서 낸 거지. 그럼 어떻게 개선되고 있어? 메뉴 보니까 감지기 개선은요. 다시 아날로그 간다든지 열에서 연기 간다든지 이런 형태를 갔었어. 그러면 방식을 바꿀 때는요. 개선도 방식. 방식을 바꾸고 싶으면 저 세 가지지. 보상식, 복합형, 다신호식. 이러한 감지기에 대한 시스템을 변경시킴으로써 실보와 비화제보를 막자. 그 취지가 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목적들 나와 있지요. 그래서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 2번 나왔어요. 최근에 나와서 이게 옛날 문제인데 왜 냈지?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 아, 어쩔 수 없이 냈구나. 관점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멀티센서 연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다신호식의 한 예죠. 다신호식. 그렇죠? 또는 복합형의 한 예입니다. 예. 이런 개념이죠. 저도 이제 청해 회의하러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열에서 연기로 바꾸니까 한 40% 정도 이제 비화제보가 증가했습니다. 야, 왜 연기만 감지해? 야, 지금 화재 발생하면서 연기만 나냐? 야, 가스도 감지하고 열도 감지하고 연기도 종류 많잖아. 이게 종류별로 감지해. 알겠습니다. 만드는 거지. 얘가 지금 2,000원. 얘는 만드니까 20만 원. 20만. 감지기 하나 가격이. 누가 달겠어요, 누가? 아, 죄송합니다. 120만 원 했으면 되는 거지. 훨씬 비싸. 방폭형 진짜 비싸더라고요. 방폭형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다신호가 들어간 게. 예. 이래 비싸면 누가 쓰겠어. 그죠? 하지만 나갈 방향을 봐야 되죠. 앞으로 신뢰도 차원에서. 그 고민입니다. 밑에 보니까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 O는 옵티컬. 예. 광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광전식이고. T는 템퍼러처. 온도죠. 블루는 청색 다이오드의 파장을 인지하는 더 작은 입자까지도 되는 기능. OTI는요. 이게 광전식, 열, 그리고 이온화. I는죠. 이온화죠. 이온 감지기. O가 2개 있네요. 광원 스타일이 2가지. 열 감지기하고 겸해져 있는 거. 이름만 보면 뭐뭐가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부분도 봅시다. 그 다음에 덕트. 덕트는 NFP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갖고 오고요. 우리한테서 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 우리가 연기 확대 구간을 덕트로 보니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 찾습니까? 아래쪽에 NFPA. NFPA에 대한 목적, 개념, 종류, 다음 페이지에 이런 방식으로 그리죠. 이온화 타입, 챔버 방식. 이렇게. 한 NFPA 요거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외우세요. 요거는 공급 덕트와 리턴 덕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구나. 여기까지만 10점짜리. 고려사항 기존 감지기의 문제점 개선 방향은 25점 덩어리.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감지기 설치 제외. 설치 제외에서는 나머지는 다 알고요. 요거 한번 고민하세요. 요거. 그죠? 예. 높이가 20m 이상 됩니다. 한번 천천히 적어 볼게요. 자, 건축 높이가 20m 이상이에요. 이상. 그럼 연기는 어떤 문제점을 일으킵니까? 연기는 온도가 식어버리지. 그래서 연기는 단층화를 형성해요. 단층화.
그러면 우리가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범위에 감지가 불가능해진다는 말이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감지기의 성능을 조기화. 감지기는 조기가 동작될 수 있게 센서의 감도를 높이든지 또는 작은 연기 감지기도 감지할 수 있게. 스프링클러 헤드는요, 소화는요. 소화는 개방형 헤드가 필요해요. 개방형 헤드. 개방형 헤드를 쓰고 있는 방식을 일제살수식이라 불러요. 이렇게. 그 형태로 한번 고민한 거지. 바로 들어가세요. 나머지는 갖고.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이게 감지기 쪽 조기 감지하고 그리고 헤드 쪽 조기 감지입니다. 요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피난 안정성이에요. 피난 안정성에서 여기 위쪽에 있는 형태는 감지기의 피난 안정성 개선, 아래쪽은 스프링클러의 피난 안정성 개선인데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 이렇게. 그죠? 요 위에 네모하고 밑에 있는 내용들. 줄쳐보는 게 닮았죠? 공동주택, 오피스텔, 노유자, 숙박. 이렇게. 아, 이 덩어리들이 다들 뭐, 피난 안정성이구나. 안정성이구나. 그걸 고려해서 같이 암기하고 정리해 놓으세요. 왜 저게 쓰게 됐어? 스프링클러에서는 조기 반응형이 피난 안정성, 감지기에서는 연기가 피난 안정성. 단점은 오동작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어디 설치하는 건 제외, 그죠? 뭐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할 텐데 의원과 병원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여기는 또 의원, 병원이 없죠. 의료시설이 병원이니까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 여기는 병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죠. 다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시각경보기네요. 시각경보기 설치 기준만 물었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합시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잘 이해하세요. 설치 기준. 설치 기준은 이렇게 이해할게. 처음에 설치 기준은 국내 기준을 기준으로 하세요. 먼저 국내 기준에 있는 모든 사항들. 자, 우리가 원래 공부할 때는 자탄 부분에서만 외웠단 말이지. 그런데 시각경보기가 어디도 있습니까 하면 밑에 CO2 소화 설비에도 있고 도로 터널 기준에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국내에 있는 모든 기준을 다 적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설치 기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설치 기준에 국내 조건도 적고 NFPA도 같이 적어볼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앞에 명칭이 자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자탐 거만 적어주면 돼요. 구분해 놓으세요. 시각경보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 적어라 하면 국내에 있는 기준 전부 다고 어디에 특정되어 있는 설치 기준에 국내와 해외를 비교하면 여기다가 해외 기준을 우리 다른 기준을 적으면 분량이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못 적는단 말이지. 그까지 적고 NFPA로 가세요. 그냥 CO2하고 도로 터널은 안 적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배치 분량을 좀 잘 맞추세요. 지금은 시각경보의 설치 기준을 물다 보니까 자탐, CO2, 도로 터널에 있는 기준까지 깔끔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피난구 유도 등 이제 한번 나올 때 돼서 요거 기준이 추가됐을 때문에 제가 넣은 거죠. 입체형 뭐 들어가는 거. 한번 나올 때까지만 준비합시다. 한번 나올 때까지. 자, 밑에 설치 제외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설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5점짜리는 뒤쪽에 맞춰가지고 요답 불꽃 감지기 좀 설명드리려는데 시간 관계상 요건 한 번 더 설명이 필요한데 가스 누설 경보기 안 나왔죠? 나올 준비하고 있으니까 암기하시고 피난 유도선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될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도 오늘 시간이 더 많이 잡아먹었네. 긴 걸 두 가지 한다고 해서 보시고 앞쪽 부분에서는 면접, 그죠? 그 다음에는 성능 위주 가이드가 전국화되면서 어떤 기준이 좀 가이드 개선됐고 올려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마저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